한양거리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양반이 누구냐? 정삼품 대감이라던데. 그런 높은 양반이 왜 거리에서? 노인은 손에 편지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편지 한 장을 들고 거리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그는 평생 이 편지를 고향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급제하고도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번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갈림길에서 하루를 조금 더 머물렀을 뿐이지요. 그 하루들이 쌓인 이야기, 갈림길 야담으로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초가 삼간도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가 굽었고 어머니는 손마디가 굴었습니다. 들이라고 바느질하고 남의 집 심부름을 다니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과거 준비에는 돈이 들었습니다. 책값, 길비용, 숙식비. 아버지는 마을 부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까지 붙었습니다. 아들이 과거 보러 떠나던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급제하면 석 달 안에 돌아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석 달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빚부터 갚고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날짜까지 말했습니다. 석 달.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기침을 했습니다. 오래된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기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급제했습니다. 한양 거리가 떠들썩했습니다. 새로 급제한 선비들의 이름이 불렸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관청의 한 상관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 고향이 어디라고 했나? 전라도 끝자락입니다. 먼 곳이군. 그런데 말일세, 지금 자리가 하나 비었네. 한 달만 더 있으면 자네에게 줄 수 있네. 정구품 말단이긴 하지만 관직이 관직 아닌가. 한 달. 그가 말했습니다. 석 달 안에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석 달이면 충분하지. 한 달만 더 있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과 관직을 받고 돌아가는 것, 어느 쪽이 부모님께 더 큰 효도겠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만 더 있으면 관직을 받고 돌아갈 수 있다. 그게 부모님께 더 나은 모습 아닐까?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관직을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그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직을 받았습니다. 정구품 말단 설이었습니다. 봉급은 적었지만 나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자네, 벌써 고향 가는 건가? 예, 약속이 있습니다.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가면 자네 끝이네. 여기서 한두 달만 더 버티면 더 나은 자리가 올 수도 있네. 그런데 지금 내려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나? 급제하고도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 그런 소문이 나면 다시는 기회가 안 와.
조선에서 체면과 소문은 목숨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찢었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저 기회를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정칠품 서기가 되었습니다. 봉급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돈이라는 걸 제대로 만져봤습니다. 그는 계산했습니다. 아버지가 빌린 돈, 원금에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떠나서는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만 더 있으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빚을 갚고 돌아가는 게 부모님께 더 낫지 않을까. 편지를 썼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빚을 갚고 돌아가겠습니다. 돈은 늘 조금만 더 있으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양의 한 양반집에서 혼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상관이 말했습니다. 이 집안과 혼인하면 자네 앞길이 달라지네. 부모님께도 더 큰 효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이 혼처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걸세. 그는 고민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예전의 삶, 한양에 남으면 전혀 다른 삶. 그날 밤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고향에 편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작년 겨울 눈이 가장 많이 오던 날 기침이 심해지셔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형님께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이 놀라실까봐, 형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작년 겨울, 그가 혼처를 고민하던 그때, 그가 한양에서 술을 마시며 웃고 있을 그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편지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혼처가 정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서방, 오늘 자리를 비우면 모든 게 무너진다네. 우리 딸은 어찌 되는 건가? 그는 남았습니다. 한 달 뒤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지금 가도 이미 늦었네. 장례는 끝났을 걸세.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정삼품까지 올랐습니다. 한양에 집을 샀고 가족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물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아마 한양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괜찮다. 그 말은 용서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스스로를 달래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든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편지를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한양 거리, 정삼품 대감이
편지 한 장을 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양반이 누구냐? 정삼품 대감이라던데. 그런 높은 양반이 왜 거리에서? 그 편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았습니다.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스스로에게서도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순간에 돌아가셨겠습니까? 갈림길 야당.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